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국내외에서 지금 대형 쓰나미들이 몰려온 상황입니다. 이게 내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국정까지 뒤흔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어제 국회를 전격 방문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받아들이겠다. 지금 여야 공방이 있고요. 이 오는 12일 토요일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3차 또 이 시민 집회들이 이 기획이 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은 미국 대선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이변을 연출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 국내외 이야기들 한번 융합을 해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치열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에 세 남자의 정치 수다에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스페셜 데이인데요.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사저널 소종섭 전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원고를 무시하고 이 트럼프의 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 얘기 여쭤보면요. 간단하게 총평. 이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까 사회자께서 스페셜 데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빅 뉴스 데이네요. 그러네요. 더군다나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세계 언론이 예측했던 바가 완전히 뒤집혀진 네. 이런 건데 트럼프의 승인 또는 힐러리 클린턴의 패인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잘 정리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 스튜디오에서 그런 거 길게 말해봤자 좀 어색하고 아무래도 좀 부족할 것 같고 네. 저는 트럼프 당선자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의 폭과 강도 네.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반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남북한 다 하죠. 네. 그거는 곧 중국, 일본, 러시아가도 이렇게 또 연결되는 문제일 거고 그 점에서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진영 캠프에는 우리 쪽에서 선 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이고 선을 대려고 그래도 뭐가 마땅한 게 없다는 말을 몇 달 전부터 해온 걸 들었는데 네.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국정이 사실상 마비 공백 상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상당 기간 길어질 가능성도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세계 그러니까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 세계 역학 구조의 변화 무슨 파워 시프트 네. 이런 걸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나 우리는 굉장히 큰 시험대에 오를 것을 앞두고 있다. 그 점에서 좀 차분히 그런데 지금 이걸 대응을 하고 경우의 수를 따져서 플랜 ABC를 만들 컨트롤 타워나 사령탑이 없어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게 참 안타깝고 또 내일 며칠 내로 분석이 나오겠지만 그 많은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미국의 출구조사는 우리 출구조사와는 달리 그 신뢰도나 정확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번에 여실히 깨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왜 하나같이 다들 틀렸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정치사적인 측면에서는 꽤 많은 연구거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소 국장님은 어떻게 좀 총평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 미국주의, 트럼프가 계속 강조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물론 무역적자도 많이 누적이 됐지만 일단은 이 제3세계 히스패닉계라든 이런 쪽에서 우리 일자리를 많이 뺏어갔다. 네. 그동안에 방송에서 기획으로 이렇게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보도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전에는 잘 먹고 이렇게 직장은 있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하면서 텅 빈 공장 이런 것들 많이 네. 보여주고 결국 이제 그런 민심들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 사람이 성공한 또 기업가 출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명박 그 후보 시절에 이명박 후보한테 국민들이 뭔가 좀 이 경제적인 부흥을
읽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던 것처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국은 내년 대선에서도 우리의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기타 이런 등등 부분에서 우리 사회도 상당히 지금 임계점에 많이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구체적인 어떤 해법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후보들에 대한 그 갈고 같은 것들이 더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에서 강화된다는 것은 무역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데 네. 점점 우리나라로서는 어쨌건 이번에 뭐 FTA도 다시 해야 된다, 파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트럼프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또 주둔군, 미군 주둔 관련된 부담을 더 우리가 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등등등 해서 어쨌거나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런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빨리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두 분 다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소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요. 이 미국의 지금 대선 이 이변 결과가 우리 민심에는 어떻게 작용할까 또 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연결지어 주시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그 에피소드 기사예요. 영국의 도박 사이트가 항상 이럴 때 이제 투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배팅을 받았는데 지금 이 힐러리 당선 가능성 80 트럼프 당선 가능성 20. 그거보다 네. 더 적게 모였을 거예요. 근데 한 그냥 평범한 여인이 이 영국의 여인이 55만 파운드를 힐러리에 걸었대요. 트럼프예요. 트럼프. 아니요, 힐러리. 힐러리에? 예, 그러니까 아하. 승률이 높은 쪽에 아. 당연히 되리라고 예, 보는 예. 쪽에 7억 7천만 원을 베팅을 했는데 이기면 한 3억 정도를 버는 거래요. 그런데 이제 7억 7천 날린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변이다. 이거 놀라운 얘기구나 하는 하나의 토픽으로 봤는데 혹시 두 분 말이죠. 이 내년 대선 정상적으로는 12월이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은 모르겠는데 트럼프 같은 좀 2단 정치인이 2단 정치인 그러니까 이상한데 2단아 아웃사이더 정치인이 네. 혹시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의원님? 한국에요? 네, 좀 이 오버랩 비유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트럼프가 뭐 곳곳에서 사고를 치더니 급기야 이런 돌발 질문도 나오고. 글쎄요.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트럼프와 좀 흡사한 사람이 누군가 뭐 이런 비견할 말씀이시죠? 만한. 비견. 네. 전에는 왜 모든 그 대권 주자들이 경선 때는 한참 다 내가 버니 샌더스다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아, 예, 많이 예. 했죠. 지금 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트럼프 모델을 꿈꾸는 사람들도 좀 있죠. 네. 그러니까 대역전극.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하나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네. 저는 뭐 트럼프의 어떤 일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트럼프와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한 2명 정도. 네. 일단 야권에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치권에 입문은 오래 했죠. 한 네, 2007년 네. 보니까 그때쯤부터 나름대로 정치권에 기초자치 시민운동을 단체장으로. 하다가 이제 네. 그때부터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미지로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이 요즘 보면은 요즘 전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돌직구성 뭐 과감하게 언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본다면 일정하게 지지율을 또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기득권에 대한 어떻게 새로운 변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시장이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권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꼭 대선과 연결지어서는 아니지만 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 아하. 그동안에 이제 그 여당이 한나라당 대표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뭐 말도 직설적으로 딱 하고 네. 그리고 원래 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랬지만 굉장히 이 보수의 어떤 뭐 새로운 뭐랄까요? 보수의 아이콘이 되려는 그렇죠. 노력이 기득권 있었죠. 보수를 깨부수는 새로운 어떤 아이콘 이런 것을 이제 네. 홍준표 지사가 꿈꿨던 적이 있고 아마 지난번 그런 일만 없었다면 대선 도전 선언하고 뭐 뛰었을 텐데 지금은 사정이 좀 여의치 않은데 뭐 대략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 네. 전 의원이죠.
전에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트럼프가 그야말로 미국에서 크게 인지도를 얻은 게 방송에 출연하면서 그 어프렌티스 그걸 진행하면서 리얼리티 쇼 진행자였죠. 네, 진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국적인 인물이 된 거거든요. 2004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전직 의원들이나 현직 의원 중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뭔가 인지도를 이제 높여가면서 다시 정치의 무대로 굉장히 진입하는 이런 걸 또 꿈꾸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트럼프 모델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정두원 전 의원이 방송을 요즘 열심히 했던 건가요? 뭐 꼭 그런 건 뭐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뭐 네. 그런. 그런데 어쨌든 혹시 지금 거론된 분들이 좀 혹시 나를 트럼프에 비교하다니 이렇게 언짢아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지금 트럼프가 승리했기 때문에 뭐 승리자로 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언짢아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볍게 던진 질문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소국장이 너무 이렇게 진지하고 진지하게 장황하게 또 그 근거까지 밝히니까. 소국장님 항상 개그를 다큐로 받으시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어쩌면 뭐 실명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명박, 강용석, 재계의 김승현, 춘천의 김진태, 그리고 홍준표 여러 이 명을. 5사람을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명단만 발표하겠습니다. 5명 다 센 분들인데 합쳐놓은 것 같다. 합쳐놓으면 트럼프가 구현되지 않을까? 저는 제 생각은 아니고요. 트럼프 당선 확률이 막 높아지면서 SNS에는 이 허경영 총재를 제소한다 이런 또 글들이 많아서 이게 참 묘한 현상이다. 그만큼 우리가 트럼프를 희화화시켰다. 그리고 뭐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고 그리고 도덕적 측면에서만 굉장히 비아냥되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이게 현실로 돼버리니까 일시적 안옴이랄까? 뭐 공백? 뭐 이런 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저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후보가 됐을 때 되고 나서 막 굉장히 어쨌든 우리로서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공화당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유수한 뭐 제프시 이런 사람 다 16명 제치고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셨죠? 검색하다가 그 교보에 가서 책을 한 권 샀어요. 거래의 기술. 이것을 한번 읽어보자. 도대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책이라고 하니까. 베스트셀러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나이로 이제 41살 때 쓴 책이거든요. 1987년에. 그러니까 전혀 어떤 뭐 정치를 한다거나 대선에 이런 생각이 없을 때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신의 부를 일구기까지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갖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른바 협상의 기술은 이러한 거다. 뭐 이렇게 쭉 해서 미디어를 활용해라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람이 단순한 그냥 어떤 허풍쟁이나 말저기가 아니고 41살 나이에 이 정도 책을 쓸 정도고 그게 대단히 베스트셀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저도 알고 나서 이 사람을 어쨌건 좀 다시 보는 그렇습니다. 장점이 좀 있는 뭔가 그러니까 또 공화당 후보가 됐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콘텐츠가 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항상 우리나라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게임이에요. 힐러리 오늘 아침까지는요.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루만 지나면 이제 미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구나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는데 페인 한 말씀 짚어주신다면요. 트럼프의 승인이 곧바로 힐러리의 페인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제로섬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가졌으니까 너에게서 이걸 뺏어와서 내가 가졌으니까 네가 졌다가 아니고 이거 정말 청취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잘 미국 정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드는 게 더군다나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뉴스 보고 막 화들짝 하는 게 얄밉기도 하실 텐데요. 이 시간에는 청취자분들도 다 지금 이 사안에 놀라서. 트럼프는 어쨌거나 아웃사이더였고 기성 정치에 반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샌더스도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이제 샌더스는 정치적 연한이 트럼프보다는 훨씬 길지만 제도 정치권으로 들어왔던 것은 트럼프는 길지 않은데 그가 그 많은 뭐 망발과 성추행 이런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으면 그 순간 게임은 끝나버리고 이 사람은 매장될 것 같았는데 결국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론조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트럼프를 마음속으로만 지지했고 나는 트럼프를 찍겠어라고 차마 겉으로는 말하지 못했으나 투표장에 가서는 네. 트럼프, 그 많은 악조건,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힐러리에게 뭔가 가능성을 느꼈던 사람보다 많았다. 지금 뭐 0.8%포인트로 그렇죠. 이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힐러리는 아마 정직성에서 약간의 의심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그냥 요거는 제가 짧게 청취자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일화인데, 제가 그저께 제 페이스북에 네. 뉴스위크가 벌써 표지를 만들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그저께. 힐러리 당선. 마담 프레지던트예요. 그래서 그 금발의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왕관. 금관 같은 거, 네네네. 얇은 이렇게 헤어핀 같은 걸 끼우고 있고 네네. 예쁘게 네. 사진을 티아라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요? 표지 제목이 마담 프레지던트예요. 네. 그래서 사진 설명에 보면 인쇄를 마쳤고 배 선적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끝내놨다. 패킹만 하면 된다. 그 몇십만 부를 이제 다 폐기해야 하는. 네. 그렇게 됐죠. CNN도 불과 15시간 전까지만 해도 클린턴이 이긴다에 91%를 걸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크먼 교수가 내가 미국 그 사람들을 너무 몰랐다. 이제 이런 글을 기고했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이렇게 읽었는데 네. 결국 저는 힐러리가 너무 오래 무대에 있었다 한마디로. 너무 오랫동안 뭐 상원의원부터 시작해서 영부인부터 또 국무장관까지 너무 오랫동안 무대에 있었고 그것에 사람들이 지친 겁니다. 보는데. 식상했다. 예. 그리고 힐러리 스스로도 그러한 어떤 변화를 그 속에서 만들어내지 못했고 기존에 그것을 답습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정치권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 강력 대선 후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한번 뭐 출마한 경험도 있고 지금 이제 1위를 이번에 이제 반기문 총장 제치고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속에서 본다면 뭔가 계속해서 변화를 던져주고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게 또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유권자들은 어쨌든 후보에게 좀 신선도도 요구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3부는 트럼프 승리의 진단으로 다 갔는데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또는 뭐 이 국방,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고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 수다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